안녕하세요. 박영재의 친절한 은퇴 스쿨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을 해볼까요? 은퇴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은퇴 후에 일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80살이 되신 어르신이 계세요. 이분은 젊었을 때 큰 그 인쇄소의 기관실에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아주 최고의 포유류 기술자예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 회사를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년퇴직을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 보니까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 되게 좋으시거든요. 되게 성실하시고 또 되게 사람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회사는 정년퇴직했지만은 재계약을 통해서 계속 고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올해 80살이 되셨는데도 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재계약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서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기 되기 때문에 또 연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급여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은 어떻게 지내시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쉬는 날 집에 계시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그 전화가 온 겁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회사에 있는 기계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났대요. 근데 이 기계를 다룰 줄 아는 분은 이분밖에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면서 그 회사에서 전화 온 것의 내용은 쉬는 날 죄송하지만 오셔서 이 기계 좀 고쳐주셔야 되겠다. 아니 그 회사 가서 공장에서 왔는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가셔가지고 당신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그 회사에서 당신의 역할도 계속해서 하시면서 또 이분의 취미가 낚시인데 바다 낚시 되게 좋아하십니다. 이 회사 낚시회 회원이세요. 낚시 동호회. 하면서 당신께서 동호회 회원으로서 회비 내시고 그 다음에 출조를 할 때 항상 같이 그 출조를 하시는데 또 그 낚시를 잘하세요. 하니까는 동호회원들 가운데에서 조과가 제일 좋으시답니다. 그래서 주변 다른 회원들한테 잡은 물고기를 나눠주시고 하시면서 다시 취미생활 하시는 거예요. 또 이 직장 생활을 하셨지만 많지는 않지만은 그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또 작지만은 급여를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니까는 경제적으로도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옆에서 이분을 뵙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바로 이거다. 이제 우리가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해서 저나 이 방송을 청취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다 나는 평생 현역으로 지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통계청에서 고령자들이 떤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하니까는 제일 어려운 것이 건강 문제라고 나왔어요. 65.2%가 힘들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3%입니다. 외로움, 소외감, 푸대접에 대한 그 어려움이 22.6%, 자, 일거리가 없다, 고용 불안정에 대한 것이 19.8%, 복지시설이나 서비스가 부족하다라는 대답이 14.2%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대답은 8.5%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복수 응답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고령자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말씀하는 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 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하면서 전부 다 이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자, 은퇴기의 일이 우리한테 어떤 것을 주는가를 봤더니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출근해야 될 곳이 있다. 그것에 맞춰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야 된다. 식사를 해야 된다. 또 내가 움직여서 뭐 전철이 됐건 대중교통이 됐건 또는 내 자동차가 됐건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한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나의 신체적인 어떠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면서 정신적인 안정감을 줄 수가 있죠. 또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을 만났을 때 요즘 어떻게 지내요? 나 놉니다 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생활비 보탬이 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은퇴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은퇴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아주 자유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했던 것도 하고 늦잠도 자보고 게으름도 피우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지내는데 단언컨대 6개월만 지나면은요 좀이 쏘셔서 버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일만 해왔던 사람이니까는. 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보는데 사실 이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이력서를 넣었는데 다 떨어지는 겁니다. 아, 100통째 넣었는데 합격 통보가 왔어요. 아, 너무나 기분이 좋죠. 그래서 막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까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월급으로. 자, 만일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입장이라면은 그 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뭐 하고 말고는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이니까는. 하지만 입장을 좀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1년 만기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1.5% 안팎이에요. 최근에 들어서 금리가 더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만일 내가 운 좋게 2%대 특판 금융상품을 잡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건 어떤 얘기인가? 내가 1억을 이 정기예금에 예치했다 그러면 1년 후에 2%니까 200만 원 이자 소득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6억을 넣어야 그 1200만 원, 월 100만 원 꼴의 이자 소득을 내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그 세금에 대한 거 우리가 고려 안 했잖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은퇴 후에 고정적으로 100만 원의 수입이 있다라는 것을 많다 적다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 적어도 내 노후자금을 6억에서 10억 정도는 추가로 확보과 마찬가지의 효과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인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그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겪는 변화가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압니까? 바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이에요. 그렇게 불같이 울리던 휴대폰이 딱 퇴직하고 3개월만 지나면 쥐죽은 듯이 조용해질 겁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아마도 내 휴대폰을 보면은 적어도 한 몇백 명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을 텐데 그분들의 70% 이상은 아마도 이 일과 관련된 분들이었을 겁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 내가 퇴직하고 은퇴하고 나면은 내가 그분들하고 그 통화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복잡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적 관계가 끊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사회적 관계를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 차이가 상당히 심하고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내 직장 동료가 생기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자, 봉사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은퇴 후 일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은요, 젊었을 때 제일 큰 차이는 뭔가 하면은 젊었을 때 내가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었지만은 은퇴 후에도 그것을 기대하는 그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중장년의 재취업은 이직과 전직으로 나뉘는데 이직은 어떤 얘기가 내가 은퇴 전에 하던 일을 은퇴 후에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이직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런 분이 계시다라면은 돈과 관련된 거 생각 많이 하셔도 돼요. 하지만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내가 젊어서 했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배워가지고 내가 취업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그 일에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나이도 많어. 과연 고용주가 나를 고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해서 우리가 은퇴 후 일을 생각했을 때 너무 돈 하면서 일을 접근하면은 원하는 일을 찾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역할의 하나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접근하게 되면은 아주 나의 어떤 새로운 일과 관련된 대안들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이막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